안녕하십니까. 예, 2023년 개면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교직원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또 행복이 넘치는 또 고대 어려운 아마 놀라운 새로운 도약의 2023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하는 신년 메시지 있죠. 대신에 이렇게 나는 미래의 병원, 제가 이제 떠나야 되니까 미래의 병원으로 간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미래의학의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한 적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예. 당시에 탑10 미래의학 기술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저게 될까? 진짜 탑10인가? 이런 SF 영화에만 있을 것 같은 유전자, 또 유전자 가위, 또 책 생검, 또 이런 에디팅 하는 거, 또 프리시전 메디신 이런 등등의 이 기술을 그때는 그렇게 보셨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4년이 지났죠. 만 4년 지나고 이제 5년째인데 상당히 우리의 임상과 또 연구 분야에 이 지금의 그때 발표한 탑10 기술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훨씬 더 이전보다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기술들이죠. 고려대학교 의료원 가운데 이제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또 안암, 구로, 안산병원 의료원 생기고 나서 제일 많은 지금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정릉 메디사이언스 파크, 또 청담동 고용 캠퍼스 이제 조만간 3월달에 착공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두 번째 빌딩,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이 범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또 이제는 약 10,000명에 가까운 교직원, 그죠? 2025년 되면 연간 운영 예산이 약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죠. 또 R&D 성장을 보면 매년 13% 이상 성장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의료기관입니다. 기술 이전 금액이 이제 200억을 넘었어요. 그리고 약 한 3년 반 동안 450억의 기금을 모은 이제 KO 메디신 유니버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리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작년 11월에 이미 이제 작년이 됐습니다. 고대의료원 미래병원 네 번째 병원 설립하겠다. 과천 남양주다. 이렇게 뭐 또 꼭 동시에 하는 것처럼 발표는 되긴 했지만 하여튼 미래병원 설립을 대내에 이제 공표했죠. 이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래병원 뭘까요? 또 스마트 병원을 하겠다. 스마트 병원, 우리 박금진 부학장님 스마트 병원이 지금 우리 복지부에 하는 사업에도 우리 참여하고 있지만 스마트 병원 맥킨지가 발표한 그 스마트 병원의 정의는 보시는 것처럼 광범위한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환자의 진료의 질을 높이고 퀄리티 오브 컨트롤도 하고 그다음에 환자의 경험을 향상시키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비용을 줄이는. 사실 훨씬 제가 많이 해봤는데 3번, 4번, 5번째 시술을 한 적도 많아요. 근데 이걸 한 번에 하게 되면 또 부작용이 적고 불필요한 합병증을 줄인다면 훨씬 더 비용을 줄일 수 있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 또는 미래병원의 핵심이다라고 발표했죠. 그래서 미래병원 고대의료원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미래병원 하는 게 맞나? 첫째,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돈이 있나? 고대의료원 그렇게 잘 나가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천 남양주, 왜 과천 남양주인가? 거기에 가면 어떤 세상이 있나?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또 안산병원의 교수님들한테 갔더니 이제 셋째 좀 자리를 잡아가는데 부모님이 또 넷째를 놓겠다고 우리를 걱정시키는 부모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죠. 등등 이렇게 아무런 시설 투자, 테크놀로지를 하고 사람을 한다고 해서 신병원에서 그 수가 인정해 주냐, 이런 걱정을 하죠. 그런데 아마 2028년 우리 의대 100주년 또는 2030년까지 각 병원의 시설 투자, 장비 투자, 인력 투자, 또 연구를 위한 투자 다양하게 하죠. 그 금액이 매우 큽니다. 자, 이런 투자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파이오니어, 저 분야의 고대 의료원이 대한민국을 리딩하는 그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약간은 좋아지고 이전보다는 훨씬 향상될 수는 있어도 과연 리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죠. 자, 세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이미 발표했죠. 이런 2025년에 이런 시티를 하겠다는 거예요. 650조, 한 600조 정도의 초기 투자를 하고 네옴시티죠. 새로운 미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For too long, humanity has existed within dysfunctional and polluted cities that ignore 홍해 nature. 근처예요. Now, a revolution in civilization is taking place. Imagine a traditional city and consolidating its footprint, designing to protect and enhance nature. The line will be home to 9 million residents and will be built with a footprint of just 34 square kilometers. And we are 유리벽에 designing it to 갇힌 곳. provide a healthier, more sustainable quality of life. The line's communities are organized in 3 dimensions. 3차원으로 Residents have access to all their 200m의 daily 길이. needs within 5-minute walk 모든 neighborhoods. 것을 5분 내에 해결해요. And the line's infrastructure makes it possible to travel 20분 end 동안 to end 고속철을 in 20 minutes 가도록 with no need for cars, resulting in zero carbon 제로 emissions. 카본. By leveraging AI technology, services are autonomous, 드론이 saving you time 날아다니고 and effort. 오토모션 Designed by 서비스하고 world-leading architects, the line is 500 meters tall, 500m 200 meters wide, 170 kilometers long, 170km and housed within an 길입니다. elegant mirror glass facade. 유리벽에 갇힌 Intelligent solutions create efficiency and year-round temperate microclimate with 기후 natural 환경을 ventilation. 좋게 하고 Energy and water supplies are 100% 100% 재생 가능한 renewable. 에너지를 쓰겠다. The line is designed as a series of 필요하면 unique 이렇게 communities, 세그멘테이션 하겠다. offering a wealth of amenities, providing equitable views and immediate 공평하게 access to 뷰를 the 보고 surrounding nature. 네이처에 액세스할 With 수 있도록 40% of the world accessible 지구 40% within 의 6 hours 6시간 내에 at 다 the heart 접속할 of 수 the 있도록 globe's 하고 key trade routes, a place for commerce and 소위 말하는 우주의 communities to 중심이 thrive 되겠다. like 트레이드의 nothing on 중심이 earth 되겠다. seen before. The line, 그 the city 라인이라는 that delivers new wonders for the world. 시입니다. 이게 공상 영화가 아니고 조만간 2025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한국의 많은 건설 회사도 여기 참여하겠다고 지금 도전장을 내고 있죠. 매일 시간이 다르면서 병원의 그 진화, 새로운 그 병원의 이런 그 새로운 병원의 모습을 발표하죠. 지금 OMA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건축 사무소에서 발표한 거죠. 가운데 이런 정원을 두고 각 층마다 완전히 분리시키면서 이메이징, ICU, 수술방, 이머전시를 각각 섹터로 놓고 필요하면 이게 핵심이죠. 더
확장 가능한 모듈화하겠다. 레고 쌓듯이 말이죠. 자, 이런 디자인, 이런 미래 병원이 어떻게 보면 하루가 다르게 발표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이미 스마트 시티 이게 이제 보편화됐어요. 스마트 시티 아마 미래 대한민국의 핵심 사업입니다. 뭐 포항, 뭐 세종, 부산, 의정부 등등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 스마트 시티의 가장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병원입니다. 헬스케어 시스템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기술과 또 의료진이 병원 내에 기다리면 뭐합니까? 환자는 산모를 신고 어디 갈 데 없어서 막 돌아다니고 전화하고 2시간 만에 앰뷸런스 안에서 아기를 놓는 이런 스마트하지 못한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면 절대로 스마트 시티가 아니죠. 저는 스마트 시티의 성공 핵심은 어떻게 헬스케어 시스템을 아주 효율적으로 기존에 있는 조직과 잘 묶고 그 병원 자체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헬스케어 서비스, 휴먼 케어, 홀리스틱 케어를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영상 데이터, 유전자 데이터, 또 우리가 하는 웨어러블 라이프 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우리만의 AI를 만들죠. 또 AI는 이제 유전자 데이터, 또 이런 가상의 organ 3D 프린팅 등으로 해서 시술하기 전날 또는 하기 전에 환자하고 똑같은 아바타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이 환자에게 우리가 최적의 수술과 시술 기법을 테스트하고 그걸 적용하는 거죠. 그런 이제 미래가 이제 현실화될 것입니다. 저는 약 40년 가까이 심장내과 의사로서 너무나 많은 실패와 그 에러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환자의 그 영상 이미지 등을 AI 또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그래서 시술의 최적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성적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합병증이 주니까 불필요하게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빨리 회복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법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이 스마트 병원의 6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이 앞으로 감염과 팬데믹이 일상화될 수 있는 우리 미래잖아요. 또 더 강한 슈퍼박테리아 같은 게 올 텐데 과연 거기에 대비가 돼 있느냐? 인펙션 컨트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병원에 강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강점이 있느냐? 저 병원의 특색이 뭐냐? 컬러가 분명해야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한 100년 가까이 서양의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환자의 경험을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우리 문화와 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 녹여내고 있느냐. 네 번째, 현재의 최상의 의료 기술 또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잘 장착하고 있느냐. 어떤 장비를 갖고 있느냐.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다섯 번째, 결국은 그 공간이 얼마나 진화하느냐. 공간과 우리의 건축 모든 것이요. 특히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안에 어떤 철학을 담느냐. 여기가 그냥 이렇게 흉내내고 비슷한 병원인가. 이 안에 독특한 어떤 철학을 담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해봐서 알지만 어떤 병원은 의료진들은 너무 편해요. 근데 환자들이 너무 불편해요. 또 진료과나 또는 이런 그 질병에 따라서 워크플로우가 얼마나 최적화되어 있느냐. 이 6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병원이 스마트 병원이다. 뭐 제일 먼저 이런 이제 슈퍼박테리아 등의 또 다른 바이러스가 강한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포스트 코로나의 최고의 이 감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우리가 구축하느냐. 이게 이제 성공 여부죠.
우리 다 저는 코로나에 2번이나 걸렸는데 이런 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어떻게 에어 시스템, 포지티브, 네거티브, 음압 시설, 또 공조 시스템, 다양한 필터 시스템, 그리고 동선 필요하면 동선 분리, 그리고 어려운 지역에는 로봇이나 드론이 일을 하고 감염으로부터 우리 의료진들을 보호시키고 환자에게 적시에 치료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디벨롭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감염에 잘 대응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 이제 어디에 강점이 있는 병원이냐, 트랜스플란테이션이냐, 희귀난치성 몇 명 안 되지만 희귀난치성 세계적인 명의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얼마나 팀워크가 좋으냐, 그리고 이런 심혈관이나 뇌혈관 얼마나 이 팀이 좋아서 24시간 응급 환자 잘 볼 수 있느냐 등등의 저는 이 강점이 있는 병원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기노 디자인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 환자의 경험을 잘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가장 그 높은 수준의 이런 기법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이 IT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 또는 이 5G, 6G의 인프라들을 어떻게 우리 IoT도 병원 내에 적용하고 있느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에게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시스템을 갖느냐. 어떠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 중에서 이런 공간이면 ICU, 특히 식물원과 같은 ICU. 그래서 환자가 ICU에 한 달만 있으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 할루시네이션 빠져요. 그리고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아주 위험한 중증 치료를 받으면서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식물원과 같은 ICU,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꾸는 거죠. 철학을 담자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장 효과적인 이런 임상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거, 이래야 오류도 줄일 수 있고 치료 성적이 좋아지고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최적의 그 테크놀로지를 적용할 수 있는 병원이 된다. 여러분, 앞으로 병원 내에 그냥 감염의 위험이 있으면서도 이승만 아저씨가 이 배드를 침상을 끌고 있죠. 앞으로 자율주행 침대, 휠체어, 환자를 이송하고 로봇이 웬만한 시술과 수술을 준비해주고 전날 확인한 아바타를 통한 최적의 치료 방법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한 병원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많은 클리브랜드, 메이오, 또 하버드, 또 싱가포르의 많은 병원들이 전 세계가 이런 미래 병원을 준비하고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고, 환자 없는 ICU, 버추얼 호스피탈, 올 디지털 병원 표방하면서 병원의 모습을 바꿔가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의 동반자이고 경쟁자인 많은 대학병원들도 이제는 미래를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약간 좋아지는 병원, 파이오니어가 될 거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현재 그냥 만족하고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에 고대에 안주할 거냐. 저는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전 세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병원을 꿈꾸고 최적의, 그리고 많은 전 세계에 고대 병원이 어떻게 바뀌었나, 포스트 코로나에 왜 전 세계 하나인가, 어떤 강점이 있나, 어떤 철학이 있나를 연구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거는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사회공헌 사업부에 아주 활력이 대단했는데요. 이제 전 세계에 우리가 힐링의
참여하겠다. 그리고 아직도 전쟁과 재난에 이 반복되는 이 지구에서 고대 의료원의 이름 하에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는, 그리고 교육, 또 인재를 양성하고 또 세계적인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열린 플랫폼이 돼야 된다. 제가 존스 홉킨스에 가끔 보여드리는데, 마지막 날 있을 때 우리 가장이 초대해서 교우회관의 알럼나이 하우스에 창문에 걸려있는 모든 이름들이 노벨 수상자의 이름이었어요. 언젠가는 고대 출신의 교우들의 노벨 수상자의 이름이 교우회관 아니면 이런 자리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는 거죠. 자, 이제 몇 사람의 리딩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는 많은 분들의 지혜가 모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이제 스마트 병원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좀 더 환자들과 공감하고 환자의 문제, 환자가 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라이프스타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돼서 좀 더 딥 메디신, 이런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의료의 본질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존 레논의 노래를 듣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걸 꿈꾸면 과연 고대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몽상가 아닌가 저 사람이. 저는 계속 꿈을 꿔야 되고, 지금도 이 시간에 이런 꿈을 통해서 현실화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 나라가 있다, 조직이 있다는 거죠. 저는 반드시 이런 미래가 우리한테 온다고 믿습니다. 이미 시몬 베이유가 이야기했죠.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축적된, 농축된 현실의 치열한 현실을 통해서 가능하고,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의 병원으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가슴 뛰는 미래의 병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